팔아! 모아! 굴려! 굴려! 눈어리 아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요즘에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어닝 시즌이 있잖아요. 네. 기업들이 이제 줄줄이 실적을 발표하는 시기인데 희비가 굉장히 많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맘때 학교에서도 사실 5월이면 중간고사 성적표. 네, 성적표 나올 때거든요. 기억나세요? 희였어요, 비였어요? 저는 뭐 희인 경우가 많았죠. 희였어요, 비였어요? 무였어요. 아무런 신경도 안 썼어요. 이야. 아니 성적표 받고 애들이 울 때 네. 되게 걱정됐어요. 왜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하면서 전 아무런 신경 안 썼거든요. 와, 근데 진짜 네. 반쪽이 되셨네요. 아이고. 얼굴이 지금 저만 반쪽이 된 게 아니라 반쪽이 됐어요. 지금 다른 데 주가들도 다 반쪽이 됐어요. 땡준이가 배당 컷을 했잖아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건 이게? 배당은 없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 진짜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땡진이처럼 배당 컷을 한 데도 있지만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배당을 늘린 곳도 있는데요. 한번 보면 사과 회사 그리고 존슨앤존땡 그다음에 코스트땡 이런 거 그리고 우리 S전자도 배당을 늘려서 이슈가 됐죠. 우리 보면 S전자? 어디가 나오는데 네, S전자. 기사 봤어요. 맞아요. 그 S전자 제가 우선주 동합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요. 아니 젤로면 된다고 진짜 그거 아니 하나. 진짜 잠깐만. 저 안에 있는 티셔츠 지난주랑 똑같은 티셔츠. 그런데? 저 이 티셔츠 이거 한 40벌 있어요. 똑같은 거. 방드래기면에. 인증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 아, 못 정말 믿으니까 그렇구나. 인증샷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쨌거나. 그냥 배당 컷을 네네. 해도 되는 거예요? 땡진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배당을 중단하긴 했지만 그래도 현금 확보 차원이니까 이 악재가 나올 게 다 나오고 이제 매장들도 또 재오픈한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은 또 한번 좋은 줍줍 기회로 삼아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배당을 이번에 안 주면 혹시 다음번에 추가로 해서 주거나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그 특별 배당이라 그래서 네. 다시 정상화되면은 좀 그런 형태로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현금이 탄탄한 회사들은 결국은 다시 또 배당을 금방 늘리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 발표 때 유심히 보는 게 바로 이 배당인데요. 배당을 늘린 데는 역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약간 자신감이다 이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워렌 버핏이 항공주를 이제 손절한 소식이 맞아. 기사에도 손절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네. 버크셔의 해서웨이 주주총회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네. 거기서 1분기에 60조. 네, 그렇죠. 맞아요. 60조 네. 손실이고 워렌 버핏도 뭐 미스테이크라고 제가 영어 짧은 영어에 미스테이크. 미스테이크는 듣겠더라고요. 버핏 성님도 실수를 하는구나. 손절을 하는구나. 힘내세요. 아니 손절 잘하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BS의 윤상 버핏. 그렇죠. 근데 어쨌든 버핏 할아버지가 이 실수를 인정하고 항공주를 전량 매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있는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네, 예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걸까요? 혹시 한번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북극곰. 콜라. 사과. 오늘 답은 바로 은행주입니다. 은행. 네. 은행. 네. 그렇다면 설마 오늘의 주제가? 아시나요? 얼마나 매력 있는지 야야. 조성모요? 조성모. 워렌 버핏은 알고 우리만 모르는 미국 은행주의 매력입니다. 근데 은행주 저희가 지난주에 배우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요즘에는. 지난주에 저희 슈카 형이 말한 거 토대로 얘기를 하자면 통일이 되면 모를까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호재가 별로 없어서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은행주에 대한 오해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네. 이 워렌 버핏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은행주를 많이 들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워렌 버핏이 참고로 은행주를 포트폴리오 전체의 약 30%를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네. 진짜 많이 갖고 있네. 게다가 미국의 주요 거대 은행들의 대부분의 대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네네.
저는 별명으로 은행장 버핏이라고도 부르는데 대주주 자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은행주들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왜? 네. 왜 그럴까? 영화 빅쇼트 아세요? 네네. 알죠, 네, 알죠. 그 빅쇼트에서 대박났던 실제 주인공도 은행주가 굉장히 매력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그 영화가 근데- 그거잖아요. 네.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그쵸. 이제 아, 네. 맞아요. 영화 리먼 거. 사태. 다 도너리 스쿨 보면 다 나옵니다. 안 보셨나 나온 봐요. 사람 계속 나와요. 아니 근데 이 디어 뉴미디어 시대에는 기존 은행들이 좀 망한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뭐 왜냐면은 카뱅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있고. 인터넷 은행이 너무 뜨고 맞아, 있으니까 맞아. 기존 은행 어떻게 지금 잘 된다는 거죠? 사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매대 차익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을 발생을 시키는데 그 돈을 빌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 수익을 굳이 막 이렇게 창출해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오히려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대출하려고 할 때 이자가 생각보다 많이 싼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19년에는 그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3번이나 인하했는데도 오히려 사상 최대치 실적을 은행들이 다 보여줬어요.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히려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도 좋아진 데다가 거기다가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예대 마진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그 돈을 기반으로 또 투자도 활발히 하기 때문에 투자도 해요. 네네네. 투자도 실제로 미국의 그 JP 은행에 따르면은 예대 마진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60%에 불과하고요. 네. 나머지 40은 그 외에 투자나 다양한 부수입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아, 전 진짜? 예전부터 좀 네. 궁금했던 게 네. 은행권 취업 준비할 때 은행권 네. 가게 되면은 네네. 그 연봉이 굉장히 세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시키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그 은행원들에게 고연봉을 그러게. 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은행이 직접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불안한 게 2008년에 그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 같이 큰 은행이 그냥 팍 없어져 버리면은 그런 게 저는 사실 무서워요. 약간. 투자했다가 빵 되면 어떡해? 정지당하면 어떡해? 오히려 그 2008년 금융위기 덕분에 더 단단해진 계기가 된 거죠. 오히려 이제 시스템도 구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현금도 많이 쟁여놓게 규제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오히려 금융권 쪽에서 위기가 안 터지고 실물 경제 쪽에서 오히려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도 규제책을 발표할 때 지원 사항에 오히려 금융권에 대한 내역은 빠져 있을 정도로 많이 지금 이쪽은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놓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긴 뭐 원래 IMF 한 번 네. 겪은 나라 안 겪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 겪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예비책을 많이 네, 만들어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은행주가 그렇게 매력이 없다고 하면서 이게 가격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배당 매력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 근데 은행주가 그러면 이런 가격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반전을 일으킬 만한 또 다른 매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미국 은행주의 배당주로서의 매력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 안정성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 아까 JP 땡땡이라는 은행은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S전자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배당 보고 들어가신다고 하셨죠. 근데 배당을 잘 주려면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현금이 있어야 배당도 줄 수 있잖아요. 이런 위기에도 그 S전자에 맞먹을 정도의 규모면 그래도 오량이네. 네, 어떤 한국 포함한 신흥국에 있는 은행들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망하기가 진짜 쉽지 않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주주 친화적이라는 거. 아 미국이 네, 이번에도 좀 안타까운 얘기였지만 4월에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우리나라 금감원 기관에서 이제 맞아. 네, 은행주들에게 배당을 좀 안 줬으면 좋겠다 권고하는 식으로 기사가 나면서 그 배당 보고 들어갔던 투자자들이 많이 실망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좀 그렇게 개입을 하기보다는 CEO들이 나와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까지도 배당을 지급하겠다. 어떻게든 배당을 유지하겠다. 지켜주는구나. 네, 어떻게 보면 그 배당에 대한 정책을 되게 중요시하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서 물론 은행주뿐만 이런 건 아니지만 배당을 1년에 4번 주기 때문에 분기별로 주니까. 네, 좀 더 우리 투자하는 재미도 또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도너리 스쿨 하면서 막 배당주, 은행주 막 이런 걸 배워서 그런데 네. 혹시 미국 사람들도 은행주를 좋아해요? 잘 알고 있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 더 관심 갖는 거 아니야? 내 말이야. 미국인들보다? 잘. 근데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번 사태로 되게 전 국민이 그 주식을 알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도 이번에 커뮤니티에서 많이 붐이 일었어요. 말 그대로 이 은행주들 똑같습니다. 커뮤니티에 이제 줍줍해야 된다. 이 미국 은행이 배당률이 뭐 4%가 처음 넘었다. 뭐 몇십 년 만에 오는 기회다 이러면서
각종 댓글과 토론이 또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줍줍하는 건 다 똑같다는 그럼요. 거. 네. 줍 그럼 뭐라고 써? JUP라서 난 줍. 픽업. 사실 우리 도너리 스쿨에서는 우리 출연진들이 알다시피 네. 배당 뭐 안전하게 매력적으로 주고 뭐 은행 망할 일 없고 안전하다. 근데 크게 아직 와닿진 않거든요. 카니발처럼. 그렇죠. 아니, 좀 저는 강력한 근데 매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저는 요즘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안전자산. 아 그래요? IMF도 또 안 겪는다고 하잖아요. 한번 겪어보니까 안전하고 배당주가 최고다. 약간 이런 어쩐지 여러 번 겪으시더라고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잘 다행이다. 생각했다, 잘 생각했다. 네. 좋은 교훈을 얻으셨네요. 네. 하이 리스크, 무서워. 제가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면 생각이 약간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혹시 미중 전쟁,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좀 점화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들어보긴 네. 들어봤어요. 그쵸. 그거잖아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코로나19가 네.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조만간 뭐 세계가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gives you a high degree of confidence that the Wuhan Institute of Virology was the origin of this virus. Yes, I have. Yes, I have. 美国的政客停止向中国甩锅，还是把时间和精力用到控制好本国的疫情上面。 미국의 이제 이런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점화되지 않을까 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런 일로 인해서 뭐 중국이 극단적으로 망한다던가 중국이 안 좋으면 과연 미국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미국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 맞아, 뭔가. 맞아. 이게 라이벌이 있어야지 서로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데 여기가 푹 망해버리면은 그래서 이제 욕할 상대도 없고 그러면. 그런 뉴스 나올 때마다 막 미국 주가 빠지잖아요. 미중 무역 네, 분쟁. 맞습니다. 보시면 저한테도 질문이 많이 오는 게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중국 주식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 많아요. 좀 감정적으로.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배를 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중국이 초기 성장하는 그 2000년 초반 때부터 이미 미국의 오늘 말씀드리는 은행주들이나 금융기관들이 이미 다 지분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네, 예를 들자면 중국의 1등 보험사에도 이제 대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글로벌 게임 회사 센트. 네, 땡센트도 대주주 자리에, 주요 주주 자리에 주요 은행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1등 전자상거래,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리바바. 네, 리바바에도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해놓고 있는 다 들어가 있네. 네네네. 그러니까 선점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겠죠. 미국 은행들이 중국 개방 초기에도 많이 진출을 해가지고 네. 지금 웬만한 중국 기업에 큰 기업에는 미국 자본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잘 되면 미국도 덕을 보는 거네요. 네네네. 결과적으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이 성장하고 개방하고 또 발전할수록 또 뒤에서는 지분을 미리 투자해놓은 미국도 같이 웃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구나. 중국도 그러네요.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망하면 니네도 뭐 이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중국이 망하면은 미국 완전히 폭삭 망하겠네요. 여기도 같이. 그렇죠, 그렇죠. 이미 뭐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곳곳에 많은 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그 주식 같은 거 보면은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사냐에 따라서 뭐 주가가 왔다 갔다 맞아요. 하기도 하는데 혹시 우리나라 은행에도 외국인 지분이 많이 들어와 있나요? 네네. 우리나라 연말 기사 보면요, 막 외국인들이 이렇게 빨대 꽂고 ATM기처럼 출금해 간다 맞아, 맞아.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도 그렇게 신흥국에 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H은행 같은 경우는 성장세가 무서운 베트남 있잖아요. 네. 베트남의 이제 최대 은행에 투자를 해서 지분을 15%나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진짜? S은행 같은 경우도 이미 2009년에 일찌감치 들어가서 외국계 은행으로는 뭐 최대 점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베트남뿐만 아니라 각종 신흥국에 들어가서 또 우리도 열심히 지분을 또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베트남 ATM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고 베트남이 중국인 느낌이네요. 네네. 그런 식으로 비유하면 정확하죠. 몇 년 전부터 신흥국 투자 엄청 많이 맞아요. 했고 실제로 베트남에 가보면은 네. 우리나라 은행도 많이 있어요. 맞아. 우리나라 은행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뉴스에서 하니까 안 된다니까. 뉴스에서 하고 소문에 파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사실상 우리가 은행주 투자하면은 이렇게 신흥국 투자에 간접적으로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우리 베트남 투자 이런 신흥 투자 많이들 직접 하시는데 네. 되게 리스크도 높고 어렵잖아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고 다양한 이슈들이 많은데 이런 리스크는 좀 줄이고 우리 대신 은행들이 투자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 수혜는 어차피 가져오니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네. 돈으로 스쿨을 하면 할수록 사실 돈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매력적인 주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아직 이거도 안 했는데 아직 안 좋아. 오늘 약간 매력 없나 봐. 오늘 아직 안 은행도 좋았어. 별론가 봐. 원래 몸을 딱 숙이면서 이렇게 이거다 하시는 거 있는데 아직 안 아직 그거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아니 오늘 근데 들어보니까 은행주가 사실 임당님이나 맞아. 저 같은 졸보들이 좀 들어가기 네. 좀 좋은 것 같은데 네. 대체 그럼 언제 사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막 오르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은행주는 안 망하니까 그냥 방어주다 이런 식으로 맞아,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은행주는 정확히 경기 민감주에 속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 경기가 되살아날 것 같을 때 이럴 때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민감주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지금 같은 위기가 왔을 때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위기가 끝난다고 생각될 때 이제 그때 한번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너무 위험한 시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사실 알아요? 2분기, 3분기가 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는다 뭐 이런 얘기고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2분기, 조금만 3분기 사면 되죠. 위험한데. 조금만. 네? 조금만 사면 되죠. 조금만 사면 돈도 없어요. 거래 정지 당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내일 풀립니다. 사실 이거는 또 이렇게 좀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끌릴 수 있겠지만 저같이 좀 공격적인 초하이 리스크 초하이 리턴 아닌 사람은 약간 네, 화답스러운 네, 맞아요. 네, 그런 죽은 것 같아요.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들어와가지고 팍 먹고 나오는 거 좋아해요. 어쨌든 은행주가 뭐덜 오른다,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숫자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금융위기 때도 2009년 3월 5일이 정확히 바닥이었거든요. 그 기점으로 가장 빠르고 많이 오른 게 은행주입니다. 네네. 아 진짜? 네네. 최고로? 네, 훨씬 더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요. 모든 업종 중에서 제일 많이 올랐던 게 은행주고요. 지금 막 실업률 같은 경제 지표들이 다 안 좋게 나와도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 와중에 어떤 주식이 더 오를지 뭐 이런 것들을 맞추기 힘들지만은 결국 경기가 살아나면은 수혜를 보는 건 그 뒤에 있는 금융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무조건. 네네, 그렇죠. 경기 살아날 때 이제 기업 입장에서 그 시장을 먹으려면 네. 대출 받아야 되고 그렇죠. 이러니까 네네. 대출이 일리가 있어. 그죠. 설비 투자가 일어나기 전에 금융 쪽에서 움직임이 먼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네요. 이게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제 좋아질 때 사람들이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을 갈 거고 대출하고. 빈이 끌리니까 목소리 톤이 엄청 올라간 거 알죠? 적기 기운 엄청 시작했어. 올라가고. 오케이. 미국이 근데 대표 은행만 4개잖아요. 네. 거기 중에 대체 그럼 어디를 저희가 그러니까.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하나만 찍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바로 이제 워렌 버핏의 아, 방법이에요. 워렌 버핏의 이 노하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대 망하지 않는 독과점 산업을 고른 다음에 그 산업 전체에 그냥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항공주도 하나만 고르지 않았잖아요. 그 분석을 철저히 하고 수십 년 투자해온 워렌 버핏조차도 하나를 고르지 않고 그 4개 항공주에 해놨듯이 은행주도 주요 은행주에 쫙 깔아놓는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 혹시 2017년에 미국의 연합항공 갑질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알아. 그 승객을 막 억지로 끌어내면서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이 갑질 사건 때 이 항공사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기사가 나온 게 워렌 버핏 뭐 몇 조 잃었다, 몇 천억 잃었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항공사가 떨어지는 동안에 다른 항공사들이 반사 이익으로 바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기사로 워렌 버핏 알고 보니까 벌었다. 이 워렌 버핏의 노하우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른 은행들을 이렇게 몇 개를 사놓으면은 네네네. 한 은행이 망하면은 네. 이게 떨어지더라도 다른 은행이 그쵸. 오르니까 어차피 수요는 있으니까요. 그렇게 똑똑하네. 그러니까 그 전략 와 인정? 갑자기? 버핏 인정. 버핏 똑똑하네. 네. 이런 것들이 좀 귀찮다 하시면은 은행주 ETF든 마음에 드는 산업을 통째로 담고 있는 ETF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네. 아까 은행주에 투자하는 게 신흥국에 투자하는 거랑 같다고 네. 얘기하셨는데 요새 인도 쪽 얘기도 많더라고요. 네. 인도에 투자하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 보시면 우리 S전자의 그 부회장인 이재용 부회장님 인도의 한 재벌 결혼식에 갔던 사진인데 혹시 진짜? 요거 기억나시나요? 봤던 것 같긴 한데. 안만희 회장의 딸. 네, 인도 최대 이제 재벌 결혼식에
참여를 해서 화제가 됐던 사진인데요. 결혼식 때 인도를. 인도가 인도 결혼식은 진짜. 여보세요? 야 오늘 뭐해? 아 나 오늘 결혼식 가야 돼. 아 진짜 몇 시에 끝나? 아 모르겠어. 어디로 가는데? 인도? 뭄바이. 축가 누가 해? 비욘세. 와 진짜 대박이다. 무슨 노래 불렀을까? 싱글레이디? 네, 이거 불렀대요. 바로 이 재벌이 인도의 최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S전자 같은 기업의 그룹을 소유한 그 통신 재벌인데요. 이 잘 나가는 통신 회사를 바로 얼마 전에 얼굴채기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이제 무려 지분 10%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축의한 거는 그러면 부회장님인데 먹은 거는 그러면 얼굴책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얼굴책도 왔겠지. 아, 더 많이 했나 네, 보다. 얼굴책도 왔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얼굴책이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미국 기업들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해서 요즘 핫하고 잘 나간다는 산업들의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을 미국 기업들이 가서 먼저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땡진이가 땡플릭스한테 좀 이렇게 밀렸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열받아서 바로 간 곳이 인도입니다. 인도판 땡플릭스라고 불리는 그 핫스타를 인수를 바로 해버렸어요. 땡마트 있잖아요. 미국 최대 이제 마트였는데 그게 그 땡마존한테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간 곳이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판 그 땡마존을 인수해버려서 지금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계속 뭐 미국은 잘 안 될 때마다 그냥 인도 가가지고 그 제일 큰 거 먹어버리네요. 네네, 그런 식으로 지분 확보를 해서 계속해서 성장성을 또 만드는 거예요. 무섭다. 네네네. 그래서 또 버핏조차도 그 전자결제, 인도 최대 전자결제 업체를 인수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흥국 같은 차세대 성장 시장인 인도에 그러게.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 어렵잖아요. 리스크도 많고. 근데 거기에 이미 잘 나가는 뜨는 산업들의 지분을 확보한 미국 기업들을 한번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네요. 네네네. 도널리 스쿨 볼 때마다 항상 네. 미국 아니면 중국 이야기가 주로 다뤄졌었는데 맞아. 오늘은 인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이렇게 전 세계가 연결이 돼 있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지구촌 월드예요.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은행주 투자로 그런 지구촌 월드에 투자를 한다. 네.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역시 소몽님 항상 준비하실 때마다 뭐 돈돈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께서 투자를 너무 어렵고 막 공부할 게 많다 이렇게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제가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 팁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배당인데요. 네. 이제 많은 것들을 안 봐도 이 기업이 배당을 늘리느냐 지급하느냐 이거 자체가 엄청난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도 배당을 주거나 늘리는 기업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걸 신호로 보고 한번 시그널로 삼아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이죠.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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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 야.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잘 살린다 진짜. 배당, 배당. 배당 시그널 와. 딱 알았습니다. 진짜 이거 이 배당 살린 거 보고 와 재석이 형이 박수 칠만하네요. 와. 다음 주 주제도 궁금하지만 네. 다음 주 제재 씨도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 몇 곡을 기대해주세요. 뽑아낼 것인가.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 둘은 또 네. 2교시로 넘어가야겠죠? 넘어가서 네. 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Don't worry. Be happy.